입니다. 66쪽에서 68쪽까지 중단원 마무리하기 강의 영상입니다.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등식이 성립하도록 xy를 정하라고 합니다. 복소수의 계산과 복소수가 언제 같은지 따져주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좌변을 좀 보니까 실수 부분 그리고 허수 부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은 0밖에 없네요. 0은 0 플러스 0i로 생각을 해주면 되죠. 따라서 복소수가 둘이 같을 조건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x-3이 0이고 2-y가 0이겠죠. 따라서 x는 3이고 y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x 플러스 y 실수 부분, 그 다음 허수 부분 마이너스 y 나와 있죠. 우변을 보니까 그냥 6i인데 앞에는 사실 0 더하기 6i라고 실수 부분이 숨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즉 2x 플러스 y는 0이고요. 마이너스 y는 6입니다. 따라서 y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알아낸 걸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가 3인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래요. 켤레 복소수라는 건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서 a-bi로 써주라 요 말이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 요놈의 켤레 복소수 표현까지 써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i의 켤레 복소수 위에다 바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이고요. 2번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루트 2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덧셈 같은 경우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2 더하기 1 해서 3,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자, 뺄셈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마이너스를 분배해 줘야겠죠. 즉 3 빼기 2i 빼기 2 더하기 3i, 그 다음 복소수의 덧셈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실수 부분 3 빼기 2,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더하기 3, 1이죠. i. 3번 복소수의 곱셈은 그냥 전개해 주라고 했어요. i를 마치 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전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i이고요. i를 분배해 주면 플러스 2i 빼기 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대신 써줍니다. 그 다음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i가 나옵니다. 자, 4번 복소수의 나눗셈이죠.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즉 요놈을 분모에 있는 켤레 복소수 3-4i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모는 3제곱 더하기 4제곱, 즉 9 더하기 16이 되고요. 분자에 있는 놈들은 위에서 했던 복소수의 곱셈 그대로 해주면 되죠. 2부터 전개하면 6-8i, i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i, 3i, 그 다음 4i 제곱인데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따라서 조금 정리해주면 25분의 2 마이너스 11i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복소수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써줍니다. 즉 25분의 2 마이너스 25분의 11i. 자, 4번입니다. 근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요놈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그리고 근을 몇 개나 갖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즉 판별식 D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판별식 D를 계산을 해보면 A, B, C를 3, 4,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12죠. 더하면 28. 요놈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A, B, C를 9, 12, 4라고 했을 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6 곱하기 9죠. 계산하면 144가 나옵니다. 즉 0이라는 값이 나와요.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근은 실근이죠. 실근 표시는 딱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ABC를 5, 마이너스 1, 3이라고 두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60이네요. 마이너스 59. 이때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값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기 때문에 2인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요 놈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뺨으로써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4, 그 다음 빼기 1이네요. 따라서 3번 할게요. 요 놈은 전개를 해주면 될 겁니다. 즉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주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1 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2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요거는 통분을 해주면 되죠. 즉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2분의 1분의 2입니다. 이때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수의 분모인 2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의 값에는 변화가 없겠죠. 따라서 약분해주면 1분의 4여서 4라는 값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조금 변형됐죠? 얘도 마찬가지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주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었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번에서 구했죠? 3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6번 표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자, 요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등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좌변과 우변을 나누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좌변을 전개를 해볼게요. 1 플러스 i, x 마이너스 yi 전개해보면 1 먼저 이렇게 분배해서 x 마이너스 yi 이고요. i 분배해서 플러스 xi 마이너스 yi 제곱인데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플러스 y. 그러면 실수부끼리 모아주면 x 플러스 y, 허수 부분끼리 모아주면 x 마이너스 y, i가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이 결국 3 플러스 i하고 같아야 한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두 식을 변끼리 더하면 2x는 4가 나오기 때문에 x는 2인 거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y는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겠죠. 7번입니다. 자, 이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라는 말이죠. 자, 복소수 z라고 했고 요 놈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z를 설정을 해주면 z의 켤레복수는 a-bi라고 쓸 수 있겠죠. 요 둘을 위에 있는 등식에 적절히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3z 빼기 2z의 켤레복수수는 3 곱하기 a 플러스 bi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전개해주면 3a 플러스 3bi 마이너스 2a 플러스 2bi입니다.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a,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5bi. 자, 따라서 a 플러스 5bi와 2 플러스 15y가 같기 때문에 a는 2, b는 3인 거 알아낼 수 있고요. a, b를 물어본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z와 z의 켤레복소수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즉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의 곱이죠. 계산해주면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8번입니다. 두 복소수를 알려줬고요. 역수, 켤레복소수 적당히 넣어줬죠. 그냥 전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z가 5 더하기 3i니까 z분의 1 더하기 요거는 5 더하기 3i분의 1 더하기 현례복소수는 4 플러스 i분의 1. 자, 요것만 잘 계산하면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각각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거. 즉, 5 더하기 3i 곱하기 5 마이너스 3i 분의 5 마이너스 3i 더하기 4 플러스 i 4 마이너스 i분의 4 마이너스 i. 각각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준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있는 항은 25 더하기 9 분의 5 마이너스 3i 더하기 16 더하기 1 분의 4 마이너스 i, 즉 34분의 5 마이너스 3i 플러스 17분의 4 마이너스 i니까 분자 분모에 2씩 곱해서 통분을 해줄게요. 34분의 8 마이너스 2i. 분모가 통분이 되었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4분의 13 마이너스 5i가 됩니다. 즉 조금 더 나눠서 써주면 34분의 13 마이너스 34분의 5i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방식, z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위에서 연결해서 합시다. 자, 요 놈은 결국 여기서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5 플러스 3i 곱하기 4 플러스 i 분의, 둘이 통분해주면 4 플러스 i 더하기 5 플러스 3i가 되겠죠. 자, 이렇게 통분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를 계산을 하면 8 더하기 4i가 나오고요. 분모를 계산을 하면 17 더하기 17i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17로 묶어주면 1 플러스 i이고요. 분자에 있는 4로 묶어주면 2 플러스 i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분모를 조금 간단하게 바꿔주면 되죠. 즉 분자 분모에 1-i라는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17 곱하기 2가 나오고요. 4 곱하기 계산을 해주면 3-i가 나오죠. 값은 요런데 어디 틀렸네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8이 아니라 9예요. 그러면 4로 묶어주지 않고요. 9 플러스 4i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일단 분모는 맞고요. 17 곱하기 2 9 더하기 4i 곱하기 1-i는 13 마이너스 5i네요. 따라서 34분의 13 마이너스 5i니까 34분의 13 마이너스 34분의 5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계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정답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둘 중에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구해보면 현재 A라는 문자가 여기 써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의 위치 알 수 있겠죠. 자, D는 B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C 1 곱하기 2A 빼기 1, 즉 뒤에 있는 부분 정리해주면 36 빼기 8A 플러스 4가 되고요. 결국 40 마이너스 8A가 됩니다. 자, 판별식 D가 이런 값이 나왔고 이게 0보다 작대요. 요 놈을 정리해주면 A는 5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틀리기에 아주 좋은 문제죠. 자, 2차 방정식 하나 주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다른 2차 방정식을 주고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으로부터 두근 알파와 베타의 합 그리고 곱을 알아낼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죠.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두 근의 합을 써봅니다. 이렇게 써보면 2차 방정식의 형태로부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인 거 알아낼 수 있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이렇게 써보면 a분의 c니까 18인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2번 식에 1번의 값들을 적절히 대입을 해볼게요. 요 파란색 밑줄 친 녀석을 두 번째 결과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 6a는 18이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a는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a가 3인 것과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인 걸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b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b가 9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b 값 구했기 때문에 더하면 1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요 놈들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래요. 뭐 아무 힌트도 주지 않았죠. 자, 따라서 요 합과 곱만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합 곱하기 x 플러스 곱은 0. 요 놈이 바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놈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놈의 근 우리 구할 수 있죠? x 근의 공식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 놈의 2차 방정식의 근이 2 플러스 마이너스 i이고 요 근이 알파 베타라고 먼저 설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와 베타가 2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 알파가 2 플러스 i인지 아니면 베타가 2 플러스 i인지 몰라요. 따라서 둘 다 이렇게 써보고요. 각각의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쌍으로 묶어서 순서쌍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쌍으로 묶어서 또는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알파가 2 플러스 i인지 베타가 2 플러스 i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다 써주는 거예요. 자, 2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줍니다. 즉 알파와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근이 될 겁니다. 근 알파 베타. 근의 공식 이용해서 x값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이기 때문에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5인 경우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알파가 1 마이너스 루트 5인 경우 베타는 1 플러스 루트 5이고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발전 문제입니다. 12번이에요.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w가 이런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z와 w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z를 a 플러스 bi 그 다음 w를 c 플러스 di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 요 등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z a 플러스 bi 그 다음 w의 켤레 복소수 c 마이너스 di 계산해주면 a 플러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di가 나옵니다. 근데 요 값이 바로 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c는 0, b 마이너스 d는 0이겠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a로 대신 표현할 수 있고 d라는 녀석을 b로 대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등식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z가 만약 a 플러스 bi라고 생겼으면 w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로 생겼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문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죠. a, b, c, d였는데 a, b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일일이 대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w 빼기 z의 켤레복수수 w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이고요. z의 켤레복수수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빼기 a 더하기 bi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i입니다.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말에서 b가 0이 아닌 걸 알아낼 수 있겠죠. b가 0이 아니다. 따라서 b가 0이 아니면 기억의 경우에서도 허수 부분이 언제나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절대로 실수가 될 수 없는 녀석이죠. 자, 2번도 그대로 대입할게요. i 곱하기 z a 플러스 bi 더하기
W 마이너스 A 더하기 BI. A와 마이너스 A 사라지고 BI만 남죠. 2BI.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B. 요 놈은 실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A 플러스 BI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A, B는 모두 실수죠. 따라서 니은은 실수가 맞습니다. 자, 디귿 Z와 W의 켤레복수수의 곱 써주면 Z는 A 플러스 BI였고요. W의 켤레복수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W의 켤레복수수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1 밖으로 꺼내주면 A 플러스 BI의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BI 더하기 B제곱 I제곱, 즉 마이너스 B제곱이죠. 실수부끼리 모아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허수 부분 마이너스 2ABI. 자, 결과를 보면 허수 부분이 살아있죠. 일단 B가 0이 아니고요. A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수 부분이 0이 아닙니다. 따라서 D는 항상 실수는 아니죠. A가 0일 때만 실수가 될 거예요. 자, 리을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W라는 녀석 마이너스 A 더하기 BI였고요. Z의 켤레복수수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자, 분모에 있는 놈의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꺼내주면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 똑같은 녀석이 보이죠? 따라서 둘을 약분을 해주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실수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꽤나 복잡한 문제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AB 값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근인 거 체크해 줘야 되고 정수인 거 이용해 줘야 되고 AB 값들 계산을 해 줘야 합니다. AB 값이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자, 일단 중근이 나온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말이겠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0이라고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중근인 거 이용을 합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현재는 ABC라는 놈들이 써있기 때문에 문자는 쓰지 않을게요. B제곱은 1차 항의 개수 부분, 즉 B제곱은 4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을 제곱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그 다음 C는 뒷부분 전체죠. 따라서 괄호치고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그대로 쭉 써주면 이게 판별식이 됩니다. 근데 요 놈이 0이래요. 이렇게 0이라고 쓰고 보니까 4, 4 공통이 있죠.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결국 요 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중괄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3AB 빼기 5A 빼기 3B 빼기 2는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열심히 풀어주면 요 둘이 만나서 4AB가 나오고 4AB에서 3AB 빼주면 AB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남은 녀석들에 쭉 분배해주면 결국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는 0이라고 간단하게 바뀝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저식을 잘 변형해서 정수 A, B를 알아내줘야 하겠죠. 자, 일단 요 놈만 딱 보고서는 정수 A, B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공통인수 A가 보이기 때문에 A로 묶어서 B 플러스 5로 바꿔주고요. 뒤에 있는 놈에는 공통인수가 없는데 여기서 만약 B 플러스 5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B 플러스 5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3으로 묶어서 B 플러스 5를 써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값과 2와 15, 총 13 차이가 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13을 해서 2로 맞춰준 다음 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공통인수 B 플러스 5가 보입니다. 묶어주면 A 플러스 3, B 플러스 5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3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등호 13으로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나면 이제 AB가 정수인 걸 이용할 차례입니다. A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수를 더한 요놈들은 결국 똑같이 정수와 정수겠죠. 두 정수의 곱이 1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3이 소수이기 때문에 1, 13 아니면 13, 1 그리고 양수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인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A, B의 값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값을 차례차례 구해보면 1과 13인 경우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아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8이 나옵니다. 두 번째 a 플러스 3이 13인 경우 10,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 세 번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8이 나오고요. 네 번째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a, b 값이 아니라 a와 b의 곱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죠. 각각의 경우에 a, b 값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72, 96이라는 값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녀석은 96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96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중근이라는 거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도 꽤나 복잡했고요. 정리한 식이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식이어서 얘를 두 정수의 곱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이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문제의 테크닉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요거는 저기 62쪽이었나요? 62쪽의 문제 3번과 좀 비슷한 내용이죠. 1차항 부분을 잘못 본 경우, 상수항 부분을 잘못 본 경우 각각 다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보자면, 자, 2차 방정식 형태는 요 상태이고요. 첫 번째 녀석은 B를 잘못 봤고, 두 번째 녀석은 C를 잘못 봤대요. 따라서 첫 번째 녀석이 B를 잘못 봤기 때문에 A와 C를 첫 번째에서 알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녀석이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A와 B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에서 B를 잘못 봤기 때문에 A와 C를 알아낼 수 있는데, A와 C와 관련된 건 A분의 C, 즉 두 근의 곱이죠. 잘못 보고 풀었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C를 잘못 본 부분에서 A와 B는 정확히 알아낼 수 있고, A와 B가 관련된 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두 근의 합이죠. 그때 두 근은 2와 마이너스 2분의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에서 C를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 B를 2분의 1A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B, C를 각각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고, 이제 이놈들을 처음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BX니까 플러스 2분의 1 AX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이 현재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살아있을 거예요. 따라서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 형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양변에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정수 개수인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놈의 근 구하는 건 이제 1도 아니죠. 근의 공식 이용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96인가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나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나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나 전부 다 똑같아서 결국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B 잘못 본 부분에서 A와 C 알아내고, C 잘못 본 부분에서 A와 B 알아낸다는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